첫 번째 경기 AT 마드리드 대 레알 베티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AT 마드리드는 4-3-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하이프레싱과 빠른 측면 전개를 중심으로 경기 주도권을 확보하는 팀이다. 쉐를로트는 박스안 제공권 장악력과 이성과의 연계에 능하며 사무엘 리누는 좌측에서 폭발적인 스프린트와 컷인 패턴을 자주 활용한다. 파블로 바리우스는 중원에서 탈압박과 템포 조절을 병행하며 팀 전반의 전개 밸런스를 맞추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수비에서는 400라인이 간격을 조밀하게 유지하며 공간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공수 전환 속도가 매우 빠른 점도 AT 마드리드의 강점이다. 특히 홈경기에서는 초반부터 압도적인 템포를 주도하며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결정력이 높다. 베티스는 로셀소 중심의 탈압박과 이선 연계의 플레이를 중심으로 전개를 풀어나가지만 부상 이탈자가 다수 발생한 현재 중원과 수비 라인의 안정감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디에고 요렌테와 마르크 로카의 이탈로 인해 중앙 수비 및 이선 사이 간격 유지가 무너졌으며 액토르 베예린이 빠진 측면 수비에서는 커버 범위가 좁아지며 수차례 실점 위기를 허용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에르난데스와 로드리게스는 개인 기량은 뛰어나지만 팀 전술적인 조직력에서는 효율이 떨어지고 있으며 전방 압박이 느슨해지면 하프라인 아래까지 라인이 주저앉는 수세적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AT 마드리드는 빠른 측면 침투, 정교한 중원 조율, 안정된 수비 간격을 기반으로 경기를 완벽히 장악할 수 있는 전력을 갖췄다. 베티스는 다수의 이탈자가 발생한 현재 전체 라인 밸런스가 무너진 상태이며 수비 중심 축의 공백이 실점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매치는 AT 마드리드의 전술적 정밀도와 체력 안정성이 그대로 승부로 이어질 흐름이다. 두 번째 경기 바르셀로나 대 비아레알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바르셀로나는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높은 점유율과 짧은 패스를 통한 전개를 선호한다. 레반도프스키는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결정력을 겸비한 스트라이커이며 하피냐는 우측에서 돌파와 슈팅을 겸하는 전개를 펼친다. 다니 올무는 중앙에서 탈압박과 전환 플레이에 능해 전체 흐름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다. 전체적으로 공격의 템포가 빠르고 미드필더진의 압박 능력도 우수의 볼 탈취 이후 빠른 역습 전개가 가능하다. 비아레알은 동일한 4-2-3-1 포메이션을 사용하지만 전개 속도보다는 공간 활용에 초점을 맞춘 스타일을 구사한다. 아요세 페레즈는 드리블 돌파와 마무리 능력이 있고 예레미 피노는 좌측에서의 1대1 돌파를 기반으로 기회를 창출하려 한다. 다니 파레오는 중원에서 패스 조율과 압박 회피 능력이 있지만 나이로 인한 기동력 저하는 뚜렷한 약점으로 나타난다. 특히 라울 알비올과 바리의 부상 이탈로 인해 수비 조직력이 흔들리고 있으며 포백 간격 유지와 세컨드볼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비아레알은 수비 중심축이 흔들리며 빌드업 과정에서도 실수가 많아지는 흐름이다. 바르셀로나는 템포와 압박 모두 우세한 상황으로 박스 근처에서의 결정력 차이까지 감안하면 승리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전개 속도에서의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날 경기다. 세 번째 경기 셀타비고 대 라요 바이카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셀타비고는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중원 숫자를 늘리면서 측면과 중앙의 균형 잡힌 전개를 구사한다. 보르아 이글레시아스는 중앙에서 제공권과 침투 모두 능한 자원이며 페르 로페스는 좌측에서 빠른 전환과 크로스를 중심으로 공격 템포를 주도한다. 프란 벨트라는 중원에서 압박과 패스 간수에 능하며 전개 흐름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전체적으로 하프라인 이후 빠른 전개와 과감한 측면 침투가 특징이며 홈에서는 전방 압박의 강도도 높아 상대 빌드업을 저지하는 데 능하다. 라요는 4-2-3-1 포메이션을 활용해 중원에서 짧은 패스 중심의 점유율 축구를 지향한다. 알바로 가르시아는 측면에서 돌파를 통해 기회를 만들고 아드리 엠바르바는 박스 근처에서의 슈팅 시도와 세컨드볼의 강점을 보인다. 이시 팔라조는 탈압박 이후 빠른 전환을 시도하지만 전체적인 연계 흐름은 단조롭고 일관성이 부족하다. 무민의 부상 이탈로 인해 수비라인 간격 조절이 불안해졌으며 원정 경기에서는 공수 간격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셀타비고는 측면 전환과 압박 효율이 모두 살아있으며 중원 장악력까지 갖춘 전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라요는 수비 이탈과 템포 대응력 저하로 인해 수비가 흔들리고 공격 전개마저 단조로운 상황이다. 공격 연계의 다양성과 박스 근처 득점 확률 모두 셀타비고가 앞선다. 네 번째 경기 발렌시아 대 빌바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발렌시아는 4-4-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투톱을 활용한 빠른 역습과 좌우 전환 플레이에 중점을 둔다. 라파미르는 제공권과 마무리 능력을 갖춘 자원이며 디에고 로페스는 측면에서의 빠른 돌파로 수비 라인을 흔든다. 페펠루는 중원에서 수비와 압박에 기여하면서 템포 조절에 능하지만 안드레 알메이다와 티에리 코에이아의 부상 이탈로 인해 풀백과 중미 라인의 전개 연결은 다소 불안정한 상황이다. 최근 경기에서는 전방 압박의 강도가 다소 낮아졌으며 중원 간격 유지에는 강점을 보이지만 결정적인 찬스 창출에서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빌바오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후방 빌드업과 중거리 슈팅을 중심으로 공격을 구성한다. 마루안 산나디는 전방에서 체력과 압박을 겸비한 스트라이커이며 알바로 잘로는 공격 전환 시 박스 근처에서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미켈 야우레기사르는 중원에서 패스 연결과 탈압박에 능하나 원정 경기에서의 득점 기대치는 낮은 편이다. 전체적인 수비 구조는 견고하나 공격 전개가 단조롭고 세컨드볼 싸움에서도 다소 소극적인 면모가 나타난다. 특히 상대 전방 압박이 강할 경우 전개 템포가 둔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박스 안에서의 결정력은 꾸준히 기복을 보이고 있다. 양팀 모두 조직력은 안정적이지만 창의적인 마무리나 변칙 패턴이 부족해 박스 근처에서는 결정적 장면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 수비 중심의 운영과 득점 기회의 부족이 맞물리며 실점은 최소화되겠지만 승부를 가리기에는 역부족인 흐름이다. 무승부 가능성이 높고 언더 흐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저득점 양상이다. 다섯 번째 경기 마요르카 대 헤타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마요르카는 5-3-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수비 숫자를 늘려 안정적인 수비 라인을 구축하는 전술을 구사한다. 무리치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에서 강점을 보이며 안토니오 산체스는 중원에서의 압박과 활동량으로 경기의 흐름을 지켜낸다. 사무 코스타는 볼 간수 능력과 탈압박 능력이 뛰어나며 마요르카의 후방 빌드업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홈에서는 좁은 간격 유지와 밀도 있는 수비 전환을 바탕으로 상대 전개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흐름을 자주 보여준다. 헤타페는 4-4-2 포메이션을 활용하여 중원 압박과 롱볼 중심의 직접적인 전개를 선호한다. 보르아 마요랄은 전방에서 제공권과 마무리 역할을 맡고 있으며 후안 베르나는 측면에서 돌파 시도를 자주 가져간다. 라몬 테라츠는 중원에서의 활동량은 많지만 빌드업 정교함이나 압박 회피 능력은 다소 아쉬운 편이다. 최근에는 전술 유연성 부족과 체력 저하로 인해 경기 후반 집중력이 크게 떨어지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으며 수비 전환 시 간격 유지 실패로 실점하는 장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마요르카는 수비 안정성과 직선적 공격 루트 모두 일정한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홈에서는 압박 강도까지 살아있는 팀이다. 헤타페는 전개 흐름이 단조롭고 수비 간격 유지는 불안정해 실점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흐름을 반복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마요르카가 흐름을 장악하고 안정적인 승리로 연결시킬 가능성이 높다. 6번째 경기 레알 소시에다드 대 지로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소시에다드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비 조직과 유기적인 전개를 중심으로 경기를 운영한다. 미켈 오야르사발은 최전방에서 연계와 마무리에 능하며 쿠보타케우사는 우측에서의 탈압박과 공간 침투로 활력을 불어넣는다. 파블로 마리는 중원에서 볼 배급과 템포 조절에 능해 전술적 밸런스를 유지하는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전체적인 전방 압박의 강도와 간격 유지가 뛰어나며 IM 무뉴스의 징계 결장에도 불구하고 수비 라인은 안정적이다. 특히 홈에서는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상대를 진영 깊숙이 몰아붙이며 이선의 연계 플레이가 매우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로나는 같은 4-2-3-1 포메이션을 사용하지만 최근 중원 장악력과 조직력이 다소 무너지고 있는 모습이다. 아벨 루이스는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의 강점을 보이나 후방 지원이 원활하지 않아 고립되는 장면이 잦다. 아스프리아는 돌파 능력이 뛰어나지만 하프스페이스에서의 연계 부족으로 공격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오리올 로메오는 중원에서의 수비적 역할을 담당하지만 전진 패스와 빌드업 가담에는 제한적인 모습이다. 반더비크와 브리안 힐 등 핵심 자원의 부상 이탈로 인해 전체적인 템포 조절과 수비 조직력이 무너지고 있으며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수비 간격이 벌어지며 세컨드볼 경합에서 밀리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소시에다드는 홈에서 강한 압박과 조직적인 플레이로 경기를 지배할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갖췄다. 지로나는 핵심 선수들의 이탈과 수비 간격 문제로 인해 빌드업과 수비 모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결국 경기의 흐름은 소시에다드가 주도하며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7번째 경기 세비야 대 레알 마드리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세비야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측면 돌파와 미드필드 압박을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나간다. 알바로 가르시아는 최전방에서의 연계와 제공권 싸움에 능하며 르케바키오는 우측에서 속도감 있는 돌파와 크로스로 위협을 가한다. 3B 로콩가는 중원에서 탈압박과 패스 조율에 관여하지만 수비 부담이 가중되며 실수가 늘어나고 있다. 후안루 산체스가 징계로 결장하는 가운데 수비진의 대체 자원 역시 경기 감각에서 불안 요소가 있다. 전반적으로 후방 빌드업이 단조롭고 공격과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장면이 많아 후반부로 갈수록 조직력이 무너지는 패턴이 반복된다. 레알 마드리드는 4-4-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전환 플레이와 전방 압박으로 경기를 주도하는 팀이다. 은바페는 최전방에서 폭발적인 스피드와 결정력을 겸비한 핵심 자원이며 딜러는 좌우측을 오가며 공간 창출과 연계에 능하다. 모드리치는 여전히 중원에서의 전술적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며 경기 템포 조절과 패스 연결 능력이 돋보인다. 부상자 명단이 길지만 리디거를 제외한 핵심 전방 자원들이 가용 가능하며 로테이션 자원들도 경기 감각이 유지되고 있다. 중원에서의 강한 압박과 빠른 측면 전개를 통해 세비야의 수비 라인을 흔들 수 있는 전술적 우위를 갖춘 상황이다. 세비야는 징계 결장과 부상 누적으로 인해 수비 조직력과 중원 압박 강도가 약화된 상황이다. 레알 마드리드는 다수의 부상자에도 불구하고 전개 속도와 공격 조합의 유연함을 유지하고 있으며 결국 템포와 압박에서 앞선 레알 마드리드가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